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요즘은 확실히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게 느껴집니다. 출퇴근길 속에 보이는 풍경 속에서도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목련과 개나리는 만개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벚꽃도 피기 시작했는데요. 벌써부터 봄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봄은 1년을 기다린 봄꽃과 함께 아주 긴장되고 설레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여기 순천만의 봄은 만남이 아닌 이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낸 철새들이 이제 다시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별을 앞둔 순천만의 3월은 아쉬워서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 올겨울에도 따뜻한 순천만의 품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올해는 월동 개체수가 2,500마리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일본 이즈미에서 북상하면서 순천만의 들른 개체수에 의해서 최대 개체수는 5,000마리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순천만의 겨울 가족인 흑두루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순천만의 봄을 만나봅니다. 순천만 인근에 자리한 한 카페. 1년 반 전 문을 연 이곳은 취미와 분위기를 함께 즐기는 도자기 공방. 공방 단골들이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통유리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순천만의 풍경 때문이죠. 여기 오면요, 이렇게 흙두루미도 많고 확 튀어 있어가지고 작업하는데 되게 힐링이 되고 좋아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흙두루미, 갈대밭 보고 다 우리 정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정원이 따로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정원이지. 이렇게 순천만을 앞마당 정원 삼아 도자기를 갈고 닦듯 매일 들여다본다는 주인장. 이젠 순천만 손님들이 가족 같으시겠어요. 마음적으로 보면은 두루미가 진짜 가족 단위로 다닌다는 거.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럼 이제 흑두루미 가족이 즐겨 찾는 자연의 쉼터 순천만을 더 가깝게 만나볼까요? 순천만에 오면 또 다른 즐거움이 체험선 타보는 건데요. 체험선을 타면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스러운 철새의 모습을 또 지켜볼 수 있어요. 세계적 희귀조류 월동지 순천만 앞으로 출동! 선착장을 출발해 S자 갯골을 따라 이어지는 6km의 여정. 겨울과 초봄 사이 이 길 위엔 어떤 철새들의 발자국이 남겨졌을까요? 크게 보면 흑두루미를 포함한 두루미 종류, 그리고 맹금류, 그리고 오리 종류, 그리고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지난 환경부에서 조사할 때 순천만에 멸종위기종이 14종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올봄 흑두루미 가족의 동선엔 이상 기류가 발견됐다는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오면 하루 아니면 이틀, 길어야 3일 있다가 북상을 했는데 올겨울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일본에서 빨리 북상했을 뿐더러 순천만에 와서 거의 보름 이상을 지금 그대로 지내고 있어요. 지난 1월 말 천연기념물 황새가 관찰되며 멸종위기종 조류 최대 서식지로 부상한 순천만. 하지만 철새들의 쏟아지는 러브콜이 무조건 반길 만한 신호는 아니라는데요. 순천의 환경이 그만큼 좋다란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지역의 환경이 또 나빠져서 순천에 또 몰리는 현상도 같이 겹쳐졌다고 봐요. 너무 많은 철새들이 몰릴 경우 순천만의 생태계 역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결국 대한민국 모든 철새 서식지가 운명 공동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과연 그 많은 철새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요? 여기가 지금 흑두루미들의 잠자리예요. 잠자고 아침이면 해가 뜨면 이렇게 농경지로 먹이터로 날아가요. 용산전망대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무리드별로 개체수를 적어 나가요. 그럼 지금도 보면서 셀 수 있죠. 저기 앞에 5마리, 그 다음에 또 4마리, 또 2마리, 그러면 2마리.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2,000마리 이내일 때는 오차가
5마리 이내. 그리고 4,000마리 넘어가면서부터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오차. 이제 5,000마리 되면서부터는 거의 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아날로그식 개체수 확인을 철새들이 순천만에 머무는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다니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관찰력 역시 수준급. 이거는 자기 가족을 지금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두루미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가장 정상 가족은 4마리가 한 가족이에요. 알을 2개씩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미새 2마리하고 어린새 2마리. 그런데 어떤 가족은 3마리가 한 가족일 때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 새가 1마리. 그러니까 알을 잃었거나 새끼를 잃었거나. 그래서 날아갈 때 주로 가족 단위로 날아가요. 순천만 명예습지 안내인이란 이름으로 철새들과 함께해온 세월이 자그마치 10년. 매일 일기를 쓰듯 순천만의 가족을 지켜보며 얻은 귀한 깨달음입니다. 이들에게 흑두루미는요, 순천만의 보물이죠, 흑두루미가. 그러니까 순천만에 새가 많이 온다는 거는 순천만이 그만큼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됐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저희는 행복하죠. 얘네들이 그 멀리서 어떻게 오는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곧 헤어져야 되잖아요. 얘들도 헤어지면 정말 멀리 한 반년은 정말 멀리 있다가 다시 겨울이 또 몰릴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가슴이 막 우리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늘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공간.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난 10년 강나루 씨를 이끈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게 재밌으니까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변화를 본다는 자체가 그 친구들이 앞으로의 일을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순천에서는 또 그것에 맞춰서 또 환경정책, 또 보존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본 자료니까. 며칠 사이 시베리아로 떠나게 될 흑두루미들. 긴 여행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데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강나루 씨가 주목하는 건 바로 발. 발을 보는 이유는 밴딩을 찬아들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서 붙여놓은 그 밴딩을 보고 그 친구들이 이동 과정을, 그러니까 이동 통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그걸 알려주면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겨울 진객들이 순천만에 머무는 시간은 11월에서 3월 사이 5개월여. 갯가 생물들이 활동하는 11월과 3월을 제외한 3개월간 어미새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순천만 인근 논에서 키운 이 친환경 쌀을 흑두루미의 먹이로 주는 겁니다. 벌을 수확해가지고 이 반은 지금 수확을 할 때 깔고 한 12월이 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10톤, 백이 하나에 약간 한 1톤이 좀 못 됩니다만 한 10개에서 12백을 주고 있습니다. 흑두루미 먹이 주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시베리아 갈 채비에 정신없던 녀석들 먹이 차량 등장과 동시에 멋진 분무를 선보입니다. 야,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이건 예민한 흑두루미들이 자리를 피하는 행동. 민감한 흑두루미들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고향인 시베리아까지 먼 길 떠나가려면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 하니까요. 매년 3월 아쉬운 이별로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순천만. 흑두루미들이 떠나간 순천만의 빈자리는 또 어떤 새로운 가족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그 기대감 속에 순천만은 올해도 흑두루미 가족을 떠나보냅니다. 안녕. 다음 겨울에 다시 만나자. 네, 순천만의 보물이라는 흑두루미들 가족 단위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흑두루미뿐만 아니라요. 순천만에는 무려 14종의 멸종 위기종들이 관찰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순천만의 풍경과 또 각양각색의 그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놓은 것만 같습니다. 네, 좀 더 날씨가 좋아지고 코로나19도 잠잠해져서 여행을 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순천만으로 가서 6km였나요? 왕복 6km의 철새 탐사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가족들이랑 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가 보통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3월에 순천만에 다녀올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는데요. 내년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즐기는 전국시대, 전국 여행이 또 계속 이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멋진 청년 셰프를 만나보러 가려고 합니다. 직접 리모델링한 한옥에서 직접 연구하며 익힌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뷔페집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이 계기가 돼서 요리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식당과 또 직원, 매니저, 점장을 거쳐서 창업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리가 좋아 오늘도 프라이팬을 잡는 이 남자. 직접 만든 공간에서 손수 만든 요리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오늘의 주인공. 내 인생을 설계 도와줄 파트너? 이탈리아 정통 요리에 빠져 사는 김지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 그날 필요한 재료를 손질하는 일입니다. 뷔페 아르바이트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쪽 일이 그나마 잘 맞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를 늦게서야 깨달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매니저, 점장 이런 식으로 다 밟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게까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만의 가게를 만들기 위해 셀프 리모델링을 계획했는데요.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아끼자의 취지였는데 나만의 가게를 직접 손으로 하면 애착이 더 가고 제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관마루 벽도 뜯고 이제 직접 페인트칠 바르고 직접 전기 배선 까는 친구 불러왔었을 때 이제 도와주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싹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꾸민 가게에서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지연 씨.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신맛이 있어서 2시간에 3시간 정도를 이제 붙어 있어줘야 이게 좀 신맛도 날아가고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끓이고 있는 겁니다. 가게만큼 요리에 대한 애착도 강한 지연 씨가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는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맛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도 좀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들. 지연 씨 가게에선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사실 유럽의 맛을 한국에서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갖고 요리를 내어드리는 지연 씨. 단순하면서도 만들기 힘들고 맛을 내기 힘들고 중독적인 맛을 내기 힘들고 그런 메뉴가 까르보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봤을 때 진짜 하루에도 100그릇 이상씩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메뉴를 만들면서 100그릇 이상씩 계속 먹고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항상 하다 안 돼도 또 다시 해볼까? 하다 안 되고 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셰프가 서빙도 하나요? 네, 지연 씨 가게에선 그렇답니다. 왜냐고요? 손님들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건데요. 손님들도 좋아한대요. 맛있는 요리를 먹기 전 사진 촬영은 필수겠죠? 자, 그럼 이제 맛 평가도 기대해 볼까요? 노른자 이렇게 섞어 먹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넣을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80%는 다 좋다고 하시는데 한 20% 극소수 분들은 이제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시 재방문해서 저희 단골로 만들고 싶죠. 사실 맛있는 요리로 손님들 마음 훔치는 거야 모든 셰프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1년 안에 망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한켠에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랑을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 재방문 고객님이 계속 늘어나고 아는 얼굴이 늘어나고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늘어나니까 이게 무섭더라고. 한편으로는 이게 올라가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제 항상 외나무 다리 위에 있는 것 같고. 에이, 지연 씨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요리하고 연구하다 보면 분명
더 많은 손님들이 지연 씨 요리를 좋아할 거예요. 이탈리아 정통 요리 하면 김지연 셰프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애초에 안에 버무려가지고 한거를 조리법 바꿔서 으깨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감자가 탄탄하게 유지가 잘 돼. 너무 치대면 질퍽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적당히 치대면은 좀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아직은 많은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전통적인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전통적인 가게를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이고 그게 어떻게 차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가끔은 직원으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가 그립기도 한 지연 씨인데요. 아무래도 대표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닌 거겠죠. 가장 큰 차이 좀 책임감이죠. 직원일 때는 제가 아무래도 책임감을 갖고 이 가게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책임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무게감은 살면서 겪어보지도 못했던 무게감인 것 같고 근데 나름 지금은 이 무게감 반대로 즐기고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을 떠올리며 오늘도 그 무게를 즐기는 지연 씨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직원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제가 사장이고 위에 있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전부 다 상사였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진력도 되게 강하고 결단력도 되게 세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은 정말 잘 챙기는 사람. 멋있어요. 사장님 최고! 벚꽃이 있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장님, 대표님, 이제 동료 직원들, 선후배들 싹 다 응원받고 이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경력이 확실히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긴 세월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레시피 노트는 지연 씨의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만의 이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예요. 가장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프랜차이즈화하고 전국으로 다 퍼질 정도로 그게 저의 목표예요. 반백년을 살아온 고즈넉한 한옥에서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 지연 씨. 누구나 편하게 와서 맛있는 요리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청년 셰프 지연 씨의 미소가 멈추지 않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소식은 저처럼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반가워할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소식 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진 찍히는 건 싫어하는 분들은 계셔도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있는 요즘 카메라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취미가 된 것만 같죠? 그렇습니다. 이번 소식은 잘 찍히는 걸 넘어서 정말 잘 찍는 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동안 추웠잖아요. 기분 너무 좋아. 저 왔어요. 이렇게 사진기도 갖고 왔어요. 사진기 갖고 오라면서요, 네. 제가요? 네. 언제요?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맘 먹고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구입했다고요. 오늘은 사진 전시회 보러 갈 겁니다. 네? 사진 전시회를 보러 갈 거예요. 아니, 사진기를 갖고 오라면서요. 근데 사진 전시회를 보러 가는데 사진기를 왜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가실까요? 나 적금 깨고 샀단 말이에요. 진짜. 요즘같이 SNS 시대의 사진 찍는 실력은 필수. 카메라도 생겼겠다. 사진 잘 찍는 꿀팁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사진 찍기 어렵지 않아요. 사진 전시회가 어디 열린다?
윤재진 사진여행 갤러리? 여긴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지? 와, 이거 큰맘 먹고 구입한 건데.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사진 좀 찍고 싶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한 거 500원. 예? 이거 500원 몇 개가 들어가는 카메라인데요. 500원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사진에 대한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 그래요? 오늘 혜인 씨의 일일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바로 윤재진 사진작가입니다. 작가님, 여기 전시된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어떤 전시회인 거예요? 여기는 윤재진 사진여행 갤러리라고 해서 1년 6개월 전에 오픈이 됐습니다. 개관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꽃신 어워드 초대 작가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사진 애호가 분들이 프로 이제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를 여기서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요? 저도 사실 큰맘 먹고 이렇게 적금을 깨서 카메라도 샀어요. 그래요? 저도 좀 예.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사진 꿀팁 오늘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제대로 사진 꿀팁을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그럼 가보실까요? 예, 가보죠. 자, 왕초보 시민 리포터의 인생사진 건지기 그 첫 번째로 풍경사진 찍기에 도전. 예.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잡으실 때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용수막 성당이니까 이렇게 위에 다 안 당길 경우에는 여기 느티나무랑 이렇게 수평선을 맞춰서 이렇게 찍으셔도 좋아요, 구도가. 여기 일자를 맞춰서? 예. 그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예, 그렇죠. 훨씬 안정감 있는 것 예. 같아요. 사진이 우리가 좋아서도 찍지만 보는 사람이 그만큼 안정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원주의 사진 명소 용소막 성당을 앞에 두고 나란히 선 두 사람. 이거 같은 풍경 맞나요? 느낌이 영 다르다. 제 작품이랑 작가님 작품이랑 보니까 비교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요? 이건 피사의 성당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꿀팁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 찍으시는 분이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수평선. 수평선만 맞춰도 이것처럼 사진이 되게 안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찰칵찰칵 계속되는 사진 수업. 이번에는 제2강 인물사진편 되시겠습니다. 바스트샷을 찍고 있습니다. 풍경사진에서 수평선이 중요하다면 인물사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더 모델도 그렇고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렇구나. 저도 예. 작가님 사진 찍었어요. 야, 멋있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진짜요? 예. 진짜 열심히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인물 사진은 얼굴이 환하게 나와야 돼요. 얼굴이 환하게 나오면은 찍히는 그 모델도 훨씬 더 젊게 보이고요. 훨씬 더 부드럽게 나와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옆에 사진을 찍을 때 제 사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유를 넣는 거예요. 한 줄의 시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여백을 항상 사진에 넣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프레임 안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느낌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한눈에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 오른쪽 모델. 사진에 여백을 두니 확실히 다르죠? 아우 바쁘다 바빠. 속성 사진가회. 오늘은 밥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러 왔잖아요. 예. 보기만 해도 진짜 먹음직스러워 그쵸.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시각적으로 찍어야 되니까요. 네. 이거를 전체를 다 찍는 것도 괜찮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찍어 보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이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찍으니까 와. 예, 느낌이 그대로 있죠. 윤기 봐. 예. 이번에는 한번 얘를 꼬막을 찍어 볼게요. 그렇죠. 예. 구도 좋아요. 음식 사진을 더 맛깔나게 찍는 비결은 바로 클로즈업. 참깨 하나하나를 자르르한 윤기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하거든요. 예. 한상 가득한 거. 그것도 좋아요. 한국에 왜냐하면 전체가 창살림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찍어야 될 샷입니다. 그것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에서 찍었잖아요. 네. 앉아서 옆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자고요. 이렇게. 옆에서? 예.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오호. 그렇죠? 먹방이라는 거는 시각을 자극을 해서 이제 뇌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지 않았어도 이제 침샘이 고이게 되는 거죠. 서서도 찍어보고 앉아서도 찍어보고 가까이서 찍었다가 멀리서도 찰칵찰칵.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쏟아지는 맛집 인증샷. 참 쉽죠? 이렇게 찍을 만큼 찍었다면 이제 장소를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사진 수업 대망의 마지막 장에서는 사진의 마무리, 고정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어두운 쪽을 좀 더 밝게. 사진에 있어서 이 보정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이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부분을 더 이제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은 더 피사체가 더 살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몸매를 잡아줍니다. 아 진짜요? 여기 지금 필요한 뒤에 작업이었네. 보면은 허리 라인을 더 잡고 싶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오! 잡히죠. 오. 그렇죠? 네, 배도 좀 네. 넣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오. 그럼 아까는 없었던 쉐이프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고정은 사진에서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작업인데요. 원본과의 차이점 바로 아시겠나요? 제가 오늘 풍경, 인물,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정까지 정말 큰맘 먹고 산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진은 또 다른 나의 제 자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풍경을 찍던 사람을 찍던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더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야 더 정겨운 사진 그리고 이쁜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못 찍으면 잘 찍고 싶어지고 잘 찍게 되면 프로가 되고 싶은 법. 원주의 한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윤재진 작가는 사진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의미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들을 좀 전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호회에서 여는 소소한 전시회. 지역의 사진 애호가들에게 이곳은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뷔 무대와 같은 곳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4명의 신인 작가가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취미가 낙이 됐고 제2의 직업이 되는 세상. 하고 많은 취미 중에 이들이 하필 사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진을 찍는 것 자체로 일종의 일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뷰파인더로 보다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것이 사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틈틈이 찰칵찰칵 사진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여러분도 인생 사진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사진 찍기 어렵지 않아요.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사진 찍기 속성 과외를 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음식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맛있게 여러 각도로 찍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풍경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아쉬웠었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풍경 사진 잘 찍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선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번 주말에 이 풍경 사진 찍으러 어디라도 참 다녀야겠습니다. 네, 사진 찍기 동호회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 찍기는 일기와 같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배운 꿀팁들 잘 활용하셔서 나만의 멋진 일기장 계속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봄이 오면 해야지라고 미뤄뒀던 그것을 지금 해보러 가볼까 합니다. 네, 바로 겨울엔 춥다고 미뤄뒀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이란 게 재밌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알려드릴 운동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시죠.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활기차게 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전통무예 국궁은 심신수련의 그만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으로서는 제일 좋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신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은 게이트볼도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운동으로 활기찬 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도솔산 자락에는 사이클 경기장과 양궁장 등을 갖춘 월평 경기장이 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운동하기 좋은 곳이죠.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고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들, 미뤄왔던 운동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이곳 도솔산 자락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만나봅니다. 가시죠. 운동을 하러 갑시다. 제가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 전통무예 국궁을 배울 수 있는 궁도장입니다. 마침 회원들의 훈련 시간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지금 네. 벌써 많은 분들이 활 쏘고 계신데요. 활쏘기 하면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양궁 많이 생각하잖아요. 국군 옛날 그 선사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수렵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했는데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활쏘기는 무예가 됐고 현재는 전국 시도 대항전을 열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덕정은 대전의 민간 활도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국궁동호인들은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며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관역의 화살이 명중되었을 때의 기분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그 국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네.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국궁장 옆을 가다 보니까 이 건물도 좋고 너무 이렇게 우아하고 편안한 느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자마자 신청해서 했어요. 남이 볼 적에 그냥 팔만 당기는 운동인 줄 아는데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신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대부터 관역까지의 거리가 152m, 양궁보다 2배 이상 먼 거리인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관역에 못 미치는 화살도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 다른데 상당히 관역이 큽니다. 이 정도 관역이면 저도 맞출 수 있겠는데요? 이거 못 맞춰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양궁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색깔별로 많잖아요. 10점부터가 쭉 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네. 양궁은 1점서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는데 국궁은 맞냐 안 맞냐 딱 그 두 가지로 쳐요. 맞으면 관중, 안 맞으면 안 맞는 걸로 되고.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대전 국궁 회원들.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에게는 2달가량 무료로 지도를 해줍니다. 활과 화살도 숙련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죠. 여기 활들이 쭉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활이 그 활 같거든요. 차이점들이 있나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 각궁입니다. 물숯불, 대나무, 소 힘줄, 미너 브레프라고 자작나무 껍질로 해서 이렇게 만든 전통 활이에요. 이게 국궁. 초보자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명궁 5단 명궁 이상부터 또 이 활을 다 쏴야 돼요. 귀한 거네요. 네. 네. 그 무기마다 그 기운들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야, 이 활에서도 상당히 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장인들이 만드신. 네. 요 당기는 거는 안 되고. 그래요? 예, 요거는 초보자들은 또 다른 활이 있으니까 다른 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당기는 거 자체도 안 되나요? 네, 요거는 좀 위험하니까. 네. 밀당 없는 단호박 사범님. 그래서 초보자 코스로 자리를 옮겨 활과 화살을 잡는 법부터 배웠는데요. 호흡을 가다듬고 활 시위를 당겨봅니다. 좀만 더 떼고 고개 반드시. 네, 그렇죠. 발시. 그렇죠. 네. 좋습니다. 괜찮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 신공인가 봐요. 좀만 배우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줄 달린 거 말고 바로 사대로 가도 되겠는데요? 예, 한번 가보시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관역의 명중. 네, 가시죠. 사범님의 칭찬에 힘입어 이번엔 진짜 국궁에 도전.
초보자형 활을 받고 4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손에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활 시해를 당기는 동시에 관역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하려니까요. 예.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봐요. 거기서 다시. 그렇죠. 예. 잘 날아가나 싶었는데 앞불싸 떨어지고 마는 화살. 관역까지는 훨씬 못 미치는 거리에 화살이 막혔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야, 날아가는 화살만 봐도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데. 관역에 아침에 와서 딱 쐈을 때, 딱 맞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짜릿해요. 그 명중했을 때 쾌감. 네, 그렇죠.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 한번 배우러 한번 오십시오. 와, 한번 저도 도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점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국궁이 좋다. 국궁이 심신수련에 좋다면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야, 저는 게이트볼이라고 해서 당연히 야외 경기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내 경기장입니다. 지금 경기 중이에요. 게이트볼은 영어로 문이라는 뜻의 게이트와 공이라는 뜻의 볼이 합쳐진 말인데요. 경기 규칙이 이해하기 쉽고 운동량이 적당해 중장년층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이제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예. 실내가 경기장이 상당히 좋네요. 예, 이제 좋죠. 전에는 하천이나 공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전천후구장을 지어줘요.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게이트볼은 당구와 골프를 합쳐놓은 듯한 운동입니다. 스틱으로 공을 쳐서 정해진 순서대로 3개의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이르는 동호 회원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실내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 동호인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어요? 장점은 나이가 먹어도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 좋아요? 그냥 뭐 우리 그때는 그래도 한 우리 또래 된 사람들은 거의 뭐 매일 아침 먹으면 그래도 집 살림하고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경기 규칙이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룰이.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니까 두뇌도 활동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30분의 경기 시간 동안 공과 스틱에 집중하는 게이트볼. 전신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 후 성취감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4번의 터치. 이 노인들 경기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와요. 저도 그렇게 과거에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 아쉬운 것이 젊은 분들이 이 게이트볼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운동을 같이 참여했으면은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가 생활에도 아주 좋은 경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운동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게이트볼 파이팅!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과 함께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활 시위를 당기는 국궁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까지 올봄 건강 찾기 프로젝트로 운동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국궁과 게이트볼 만나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국궁이라는 운동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매력있고 특별한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국궁과 게이트볼 중에 굳이 선택하라면 뭐가 더 좋으신가요? 저는 국궁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쏘는 거잖아요. 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균 씨는요? 저는 게이트볼이요. 제가 네. 구기 운동 다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배워두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좀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궁의 사거리가 공식 대회용 사거리 145m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양궁보다 2배 정도 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먼 거리를 화살을 날리려면 정말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궁이 몸과 이 정신을 함께 단련하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충격과 이
공포.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상을 묵묵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와가 해주시면 기분 찌지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지. 코로나19 물러날 것 같아요?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더 부담스럽죠? 잠시 후에 아마 연주하다 틀리지 않을까. 근데 왜 위로 뿌려요? 이게 위로 뿌려야 돼서 이거 뿌리면 밑에서 내려앉거든요. 근데 다들 밑에서 이렇게 뿌리던데? 근데 이게 우리가 교육 받을 때 그래 받았거든요. 평소에는 이런 공간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지나치기 바빴고. 근데 생각외로 사각지대가 있네요. 쪽방에 계시는 분들 많나요? 많습니다. 대구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인원만 750명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는 쪽방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쪽방과 관련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하는 사회단체는 대구에 여러 군데 있어요? 아니요. 대구에서는 여기 대구 쪽방 상담소 한 곳이 대구 전 지역의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공용 화장실을 10명, 많게는 15명, 16명이 화장실 한 칸에 공용 화장실, 그리고 공용 샤워장,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주거 공간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죠. 이미 보건소나 구청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여력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마냥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 대구 전체 한 건물이 한 80개 건물에 월, 수, 금 우리 쪽방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독팀들이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역업체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다들 교육을 받아서? 네, 그럼.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이 주민을 돕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헌신하고 계시다고 봐야죠. 고맙다는 이야기 딱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아니 상당히 좋죠. 예, 알아주는구나. 계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와가 해주시면 기분 찌지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지. 코로나19 물러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동할 때는 안 뿌려도 되잖아요. 네, 이동할 때 안 뿌려야 근데 계속 뿌리던데 보니까 보이는 오토바이도 뿌리고. 아저씨 사용하는 오토바이라서 옷을 제가 뿌려드리는 거죠. 안 힘드세요? 아니, 지금도 저도 계속 하는 게라서. 안 힘드시다 하면서 땀을 흘리시고 계셔. 이거 입으면 다 덥네요. 봄비 나를 울려주는.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해야 돼요? 네, 손소독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35.9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술가들은 공연을 못하고 있고 관객들은 또 예술에 대한 갈증도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든 이게 접촉의 지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아이디어 내신 분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누가 냈어요? 아이디어는 저희 관장님께서. 최은목 선생님이? 네네네. 지금 이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서. 네. 원래는 이번 주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더 연장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민들이라든지 연주자들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로 이제 2주 정도 더 연장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시던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도 프리랜서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작업이 없을 적에 그 예술가들은 자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수입도 많이 저하되니까 또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에서 이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가장 고마우신 분이 누구신가요? 고마운 사람은 역시 또 예술가들이죠. 이럴 때 와가지고 개런티도 적은데 기꺼이 그래도 용감하게 나와서 같이 그 연주해주고 발표해주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런 예술가들한테 늘 고맙죠. 원래 비아트리오 원래 공연 준비 계획이 많았나요? 너무 감사할 만큼 기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았었어요, 사실. 지금 이후에 모든 일정은 사실 뭐 지금 5월달까지 다 그 연기가 된 것도 있고요, 취소가 된 것도 있고요. 공연하시는 비아트리오 멤버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공연은 잡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연을 한다는 건요. 비아트리오 공연을 보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시민분이나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자신 있습니다. 있으시죠? 완전 자신 있어요. 빨리 준비하십시오. 준비. 이렇게 놀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혼자 놀고 있다고 혼날까 봐.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든 거. 가장 힘든 거는 마트 같은 데도 눈치 안 보고 막 그냥 아이스크림 생각나면 그냥 훅 나가고 싶고 훅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뭐 하셨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조금 멀리 있어서 같이 있는 시간도 좀 소중해지고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안을 수 있고 오랜만이다 손잡고 막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일상에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네.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행동들이 굉장히 소중한 행위였구나. 얼마 만에 외출이세요? 저희요. 네. 2월에는 한 번도 못 나오고 지금 네. 3월 10일에 나왔으니까 한 40일? 근데 좀 걱정도 돼요. 오늘 이렇게 뭐 비대면 공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석에 아무도 없을 예정이에요. 스태프들밖에. 네네. 이렇게 박수 소리가 없고 곡이 끝나고 다시 네. 시작할 때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 하면서 뭐 그냥 지금 재밌어요. 좋아요.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더 부담스럽죠? 잠시 후에 아마 연주하다 틀리지 않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공연을, 오늘 공연을. 우리는 사실 연주하면서 그런 행복감도 누리고 위안도 누리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보시는 분들도 위안이 오늘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비아트리오가 들려주는 여러분 위안의 곡입니다. 사층.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유선희 선생님이세요? 예. 선생님 바로 삐기죠. 네. 지금 내일 브리핑 가시는 거예요? 네, 매일은 아니고 이게 연달아서 쭉 하기 너무 좀 체력적으로 소모도 크고 해서 통역사 한 분이랑 같이 이틀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일부러 검은 옷 입으세요, 평소에? 저희 이제 수화를 하게 되면 수화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손 모양이 좀 하얗잖아요. 네네. 손이 더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하려고. 긴장 안 되세요? 방송 출연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 긴장도 돼요. 청각장애인 분들도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로지 TV로 전달되는 정보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수어가 안 나왔었거든요. 며칠 안 나오다가 이제 수어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한번 봐드릴게요. 김혁입니다. 네, 김혁 맞나요?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미음. 아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여. 여가 이러구나. 이렇게 아니고 앞으로. 수어 자체가 앞뒤 위아래 상하 공간을 사용하는 거라. 전 세계 공통어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또? 네. 그러면 제가 영어로 수어하려면 또 다시 또 배워야 되고. 미국 수어 따로 있고요. 일본도 수어가 다. 다 따로 있구나. 선생님 이번에 그 브리핑하고 할 때 가장 어렵게 표현하는 게 뭔가요? 일단은 코로나라는 수어
이런 수어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써야 되니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본다서 이렇게 많은 이제 청각 장애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많이 물어보고. 아, 또 그런 피드백을. 지금은 코로나19 이게 숫자로 19거든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네네. 수화도 속도가 있죠? 있죠. 천천히 해달라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코로나19는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사라져야죠. 빨리 사라져요. 빨리 사라져. 놓친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좋죠? 그 숫자를 빠르게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듣다가 순간 딱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93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자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1930여 명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시게 될 때 막, 내가 참 좋은 일 한다 이런 생각 드세요?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청각 장애인들에게 정확하게 다 전달을 해드려야 공평하게 저희랑 같은 기회를 같은 기준에서 이분들도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사명감을 놓아버리면 이분들은 그마저도 뒤떨어진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은 있어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복지사항이나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거나 혹은 혜택을 덜 받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죠. 원래는 사실은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아무래도 교대 자체가 커트라인도 좀 높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회복지 활동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학교 이제 소개하는 팜플렛 같은 거에 동아리가 쭉 나와 있었어요. 거기 보고 친구랑 같이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둘이 같이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막상 수화를 배우다 보니까 청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남편분은 하세요? 남편은 이렇게 잘은 못해요. 근데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거 괜찮네요. 저희 이제 연애할 때 버스 타고 가면은 바깥에 있고 버스 안에 있으면 다른 거는 수화로. 그래, 진짜 아쉬운데. 그렇죠. 뭐 잘 가 뭐 이런 거. 집에 안 가면 안 돼? 엄마 때문에 가야 돼. 이거를 창문 때문에 안 들리는데. 저 그때는 그랬었어요. 아, 지금 안 하시고? 아, 지금은 뭐. 자녀분이? 자녀가 딸 셋 있습니다. 딸 셋. 셋인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부모님들 안 계시면 진짜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 딸을 너무나 잘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드리죠. 남편분은 이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싫어해요. 왜요?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아, 감염될까 봐? 네, 항상 저를 이제 믿어주고 또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김민국 씨, 그리고 우리 큰딸 김지윤, 또 우리 둘째 지민이, 우리 막내 소율이 모두 다 사랑하고요. 특히 우리 이 세 딸을 돌봐주시는 우리 시어머님, 우리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지역 및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셔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만 좀 버텨봅시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 웃으며 악수하며 다시 만납시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특히 쪽방촌을 돌면서 방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주민이 주민을 돕는 거다라는 말, 언어의 온도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SNS로 비대면 공연을 하고 있는 대구의 예술가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의 음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반드시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건강한 저녁 되세요. 안녕.